다 모이신 것 같으니 우리 인사하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케아 인사 다들 아시고 계신가요? 자, 이제 손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위하! 저만 인사하나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위하!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달, 벌써 10월이에요. 10월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양교육의 주제는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오색 컬러 푸드.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나요? 어두운 게 이게 날까요? 네. 밝은 게 낫나요? 네. 글씨 잘 보면 됐죠? 네. 오색 컬러 푸드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할게요. 레드, 옐로우, 그린, 퍼플, 블랙, 화이트, OX, 복수 퀴즈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잘 집중해서 오늘 교육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푸드란 고유의 고운 천연의 빛깔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에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검정, 흰색의 색깔은 식품의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에 의한 것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독특한 맛, 향, 색깔을 부여해 각각의 음식 고유의 개성을 나타내주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항산화 작용을 높여주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해독 작용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세포의 산화 손상을 낮추고 암세포 성장 속도를 낮추고 노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레드푸드에 대해서 볼 거예요. 레드푸드는 리코펜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노화 방지, 항암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 및 혈당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레드푸드의 세 가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식품이 세 가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칼륨이 체내에 있는 염분을 배출하여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토마토예요. 비타민 C는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를 고르는 팁인데요. 전체적으로 색이 균일하고 꼭지 주변이 녹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동글고 묵직한 토마토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것은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 보관해 주시면 돼요. 더 익은 것은 상온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엑지예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시력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C가 들어있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칼륨이 들어있어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버찌를 선택하는 팁인데요. 껍질에 상처가 없고 붉은색으로 선명하고 단단한 버찌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면 1일 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수박이에요. 올 여름에 많이 드셨나요? 네. 감사해요.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수박은 김이 죽을기에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요. 스트롤린과 칼륨이 있어서 강한 이뇨작용을 해서 위장병, 심장병의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수박을 고르는 팁인데요. 껍질의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면 줄무늬가 확실한 것이 좋아요. 과육의 색이 곱고 씨가 검은 것이 좋습니다. 수박을 드시고 잘라서 비닐팩에 씌워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때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세균의 번식이 많다고 나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자르기 전에 흙에서 깨끗하게 세척하시고 살잎을 다 잘라서 물기를 담아서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 경우 비닐팩에 쌓여있던 부분들은 1cm 정도 잘라내시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옐로우 푸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A로 전환을 하고 시각 기능을 유지하고 항상 퇴화 지연을 하고 산화 방지를 통한 노화 지연을 해요.
산화효과까지 있습니다. 멜론푸드 세 가지 대표 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근입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하게 해줘요. 피부나 점막이 튼튼해지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근을 고르는 팁인데요. 색이 균일하고 탄력이 있으며 단단한 당근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껍질에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스코르빈이라는 이름이 어려워요. 나는 비타민 C 산화효소가 이 당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름에 50% 이상 분열해주면 이 효소가 작용이 억제될 수 있어요. 껍질에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기름에 닿아서 볶을 경우 더 성분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비타민 산화효소가 들어있는 것을 억제하고 카로틴을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기름에 볶아서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의 효능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기능을 높여 암을 예방해요. 그리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단호박을 고르는 팁은 꼭지가 노랗게 말랐으며 새우 흠이 있는 것이 완전히 익은 거예요. 통째로 보관할 때는 서늘한 그러면 장기가 보관이 가능하고 다른 것을 보관할 때는 숯가시를 제거하고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호박을 숙성하는 동안 베타카로틴이 많아져요. 그래서 단맛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멜론푸드인데요. 살구예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근경색이 예방해주고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회복, 식욕촉진, 변비 해소에 좋습니다. 살구는 껍질 전체가 깨끗한 황적색이고 팽팽한 것이 좋습니다. 둥글고 살이 단단하게 상처 없는 것을 골라서 드셔주세요. 그린푸드에 대해서 볼게요. 클로로필이라고 엽록소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엽록소를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 초록색의 대부분 채소들이 다 이 그린푸드에 속해요. 이 그린푸드는 공감식품의 작용에 신장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피로회복 및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고 산화 방지를 통한 노화지연, 혈액과 간장의 콜레스테롤 상승에 억제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린푸드입니다. 그린푸드에는 청경채가 있어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칼륨, 칼슘, 철분 등이 들어있어 고혈압 예방,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또한 합니다. 청경채를 고르는 팁입니다. 입 끝까지 싱싱하고 폭이 넓고 진한 것, 스스로 볼 때 진한 것 생각해주세요. 입등이 묵직하고 옆으로 퍼져 있으며 줄기가 굵은 청경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청경채를 볶으면 지용성 성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으므로 청경채를 드실 때는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피스타치오예요. 피스타치오 많이 들어보셨나요? 오늘 말이 너무 많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피스타치오는 식물성 식품으로 완전 단백질로 섭취 가능한 견과류 중에 하나예요. 루테인이 그래서 이렇게 식물성 식품으로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흔치 않은데 피스타치오는 이런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실 때는 피스타치오를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어 실험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불포화 지방성 함량이 높아 LDL 콜레스테롤이 뭐였죠?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를 고르는 방법은 녹색이 진하고 선명한 것이 좋고요. 피스타치오는 짠맛이 가미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짠맛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드셔주세요. 껍질을 벗긴 경우 지방 성분이 산화될 수 있어요. 식물성 기름에는 산패되거나 이럴 경우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충분히 산화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예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를 선택하시는 방법은 봉우리가 단단하고 가물어져 있고 가운데에 뻥긋한 것이 좋아요. 줄기가 변색되지 않고 싱싱한 브로콜리를 선택해서 드셔주세요. 브로콜리 세척하시는 방법 다들 아시나요? 요거 영양 미션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물에 담가서 꼭 봉우리가 열려야 안에 있는 벌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벌레들 나올 수 있고 물을 콧봉우리가 다 물에 푹 담기게 담가주시고 한 5분에서 10분 후에 흔들어서 이 안에 있는 벌레들이 다 나올 수 있게끔 흔들어서 세척해서 드셔주세요. 퍼플 블랙푸드예요. 퍼플 블랙푸드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색소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시력을 회복하고 피로 회복을 하고 유리라피칼이라는 성분에 의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 예방을 합니다. 고혈압 예방을 하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퍼플푸드는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가지는 약 90%가 수분이에요. 수분이고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라스민이라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가지를 고르는 팁인데요. 표면이 진한 보라색으로 윤기가 나고 구부러지지 않고 모양이 바른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줄기를 자른 단면이 싱싱하고 만졌을 때 가시가 있어 따끔거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지의 과육에는 약간 스펀지 같잖아요. 그 스펀지 같은 그 과육이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을 조리할 때 조리하면서 조리해 주시면 좋아요. 식물성 지방과 비타민 E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는 시력 저하를 막고 눈의 기능을 좋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순에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진한 청색이 풍부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표면이 매끈하고 하얀 가분이 붙어있는 블루베리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20개에서 30개의 알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4시간 섭취하시고 4시간 후에 안토시아닌이 활성화가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푸드예요. 블랙푸드에는 서리태가 있어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시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모발의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테인 또한 들어있으니 우리 검은깨 먹으면 머리에 아주 좋다라는 의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역할이 바로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더 좋은 거예요. 서리태는 껍질이 곤일하고 검은색이 띠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아래 굵기가 굵고 이물질이 없는 검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생으로 섭취하실 때보다 볶아서 섭취했을 때 더 좋다고 합니다. 화이트 푸드예요. 안토자틴이라는 색소인데요.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하고 유해 물질을 배출을 해요. 면역력에 강하게 도움을 주고 혈압 감소의 역할을 하고 심장 질환 예방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마늘이에요. 마늘은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 스태미나의 향상에 도움을 줘요. 우리 마늘의 진한 향이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알리신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선택하실 때는 장기가 가열하면 마늘의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생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섭취했을 때는 알리신의 섭취가 가능하고 익혀 먹으면 폴리페놀의 섭취가 가능해요. 폴리페놀, 아조닌의 섭취가 가능해요.
마늘은 우리 국산과 중국산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국산은 끝 부분이 대부분 뾰족하고 뿌리 부분의 면적이 좁고 색깔은 연한 노란색을 띠면 물에 세척한 깐마늘은 뿌리 부분은 당연히 흰색인 반면 중국산은 뿌리 부분의 면적이 넓고 면과 면 사이에 각이 져 있으며 색깔은 흰색이에요. 이렇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비교해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국산에 있는 마늘에 그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산에 있는 우리 국산 마늘을 사용해서 마늘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양파예요. 이것도 양파에도 알리신이라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알리신으로 인해서 비타민 B1의 부족으로 생기는 피로, 식욕부진, 불면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 맑게 하고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에 예방을 합니다. 양파는 단단한 것이 좋고 뿌리 부분이 단단하고 조여진 양파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양파는 맵잖아요. 눈물 흘리지 않고 양파를 손질하는 팁이라고 해요. 요리하기 전 몇 분간 물에 담가주시면 그 매운 성분이 가라앉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양파를 손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파를 가열하면 프로필메카틴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서 단맛이 날 수 있다고 해요. 화이트푸드의 마지막이에요.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U 성분은 위궤양 치료, 위장관 내 세포의 재생을 도우는 것이 바로 비타민인데 이 비타민 U가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앞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으며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 양배추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양배추 심지가 딱딱해서 섭취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심지 부분에 비타민 U랑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 주변도 같이 잘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양배추는 농약을 많이 치면서 키우는 것이 양배추인데요. 썰어서 물에 담가서 10분 이내로 씻어서 드셔주시는 것이 좋아요. 10분 넘게 담가두시면은 영양成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10분 이상 물에 담가두지 않도록 주의해서 10분 이내에 씻고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네, 후딱 지나갔는데요. 복습 퀴즈예요. 이거 맞춰주시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제예요. 식물의 독특한 맛, 향, 색깔을 부여해 각각의 음식 고유의 개성을 내주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 같이. 손 안 들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손으로요. 제가 지금 앞에서 뭘 하고 있죠? 앞에서 지금 다들 동그라미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파이토케미컬이 우리 5개의 식품군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다양한 컬러푸드가 들어간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손으로 크게 주셔주세요. 크게. 안 해주시는 분들은 오늘 선물 못 받아가시는데. 누구요? 맞아요. O예요. 우리 앞에서 본 거 이외에 식품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색깔이 있는 채소들이 있잖아요. 그 채소 과일들을 섭취해서 드셔주시면 좋아요. 우리 식사하신 거 사진도 올려주시고 글로 써서 올려주시는데 대부분 빨간색이에요. 김치, 밥. 된장국. 대부분 이렇게 드셔주시는데 다양한 색깔,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가 있게 식사해서 오늘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양교육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너무 다 잘 맞추셔가지고 나가실 때 5개의 식품 컬러푸드가
위한 견과류를 드릴 거예요. 드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이런 걸 조금 하고 지내야 되니까 몸 좀 푸세요. 크게 팔 한번 돌려주세요. 고개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다음으로 돌려주세요. 내수는 벗어서 엉덩이 뒤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팔 위로 올렸다가 옆으로 내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렸다가 옆으로 뻗어주시고요. 자, 깍지 놓기 깨졌죠? 이렇게 드시고요. 자, 한번 얹었다가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요. 올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천천히요. 몸 늘려주세요. 자, 이제 한번 돌려주시고요. 팔 한번 돌려주세요. 크게. 어깨 운동 해주시고요. 자, 반대로 올릴게요. 자, 허리 손. 조금 열어주세요. 선생님 잘하시네. 그럼 움직이세요. 자, 고개 한번 돌려주세요. 잠깐만 1분만요. 고개 한번 돌려주세요. 고개 이렇게 크게. 이거 먹더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 한번 자, 내 팔로 내 팔을 같이 뜯어주세요. 자, 크게 있게. 반대쪽도요. 다리를 해주세요. 자,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해주세요. 잠시만요. 잠깐만. 그리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니까 에어컨 안 틀어준대요. 너무 추워서 에어컨이 안 나오면 힌트가 나온대요. 아, 너무 추워서. 힌트가 나온대요,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요, 혹시 설문조사 못하신 분들은 운동 마치고 1층으로 와서 설문하고 가세요. 네, 많이 마시고요. 들으셨죠? 사무 설문해야 됩니다. 사무 같이 마시고 하세요. 설문하시면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을 못 받았다. 그러면 사무 설문 안 하신 거예요. 자, 수업 진행할게요. 쪽으로, 좀 시원하셨어요, 그죠? 오케이. 자, 수업 진행할게요. 저희 인사 이름 뭐죠? 인사 이름 뭐죠?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셨어요? 다시. 오늘 인사 뭐죠? 같이 크게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맞아요. 오늘 이번 연도에 최대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와, 오늘 한 30명이 넘는데, 와, 만나 진짜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앞에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가지고 나눠드렸었죠. 지금 앞에 밴드 있죠? 네. 자, 그거를요, 무릎 사이에 끼세요. 살살. 좋아요. 살살. 자, 끼셔서 여기 무릎 조금 위에다가, 여기다가 안착시키고. 오케이. 자, 그 다리 모으세요. 앉아. 그 다리를 모으세요. 다리를 모아주세요. 자, 허리는 피고. 허리는 펴시고요. 자, 올바른 자세로 저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수업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루프 밴드를 활용하여 튼튼한 허리 만들기.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루프 밴드를 활용하여 튼튼한 허리 만들기. 네, 오늘은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허리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에서 나타나는 질병과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요. 제가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나의 허리는 몇 살인가? 나이는 몇 살인가?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고, 자, 두 번째는 실습. 허리 근육 강화 운동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운동 방법을 오늘 실습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앉아서 양 다리 벌리기, 그리고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밴드끼고 옆으로 가는 거. 운동할 거고, 스쿼트는 다 아실 거고요. 앉아서 다리 스트레칭까지 해서 피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질병과 원인에 대해서 알고요. 그리고 이제 유인물에 나타난 허리 라인에 대해서 셀프로 자신 스스로 체크를 해보실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뭔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자, 허리에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는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아까 보시면 요추, 후관절 증후군, 이제 고관절이 망가진 거,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이게 척추관 위에서, 요 척추는 이렇게 길게 뻗어 있잖아요. 척추 위에서 본 화면인데 여기가 터지는 거예요. 척추 협착증은. 자, 허리 디스크는 그 말대로 여기 허리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아시는 분? 그래서 제가 의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의사를 자, 처음에 이제 요추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잘 보이죠? 네. 선생님, 네? 이거 왜 궁금해지나? 아니요. 하고 하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네, 허리 같은 부분은 단순한 근육통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아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래 계시네요. 다양한 원인이 때문입니다.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해서 초기 증상을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척추관절 증후군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조무열입니다. 네, 척추뼈는 33개로 사이에 뼈가 돼 있고 그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는데요. 목을 움직이고 허리를 돌리고 굽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척추 앞쪽에 디스크 관절이 있고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뒤쪽으로는 후관절 2개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후관절은 활액막으로 덮여있는 윤활 관절로서요. 척추체의 후의 측으로 체중 부하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허리와 골반이 쑤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특히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현상입니다. 척추나 허리의 통증은 대부분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허리 쪽에 부담이 되면서 발생되는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네, 인대나 관절이 손상돼서 관절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허리와 엉덩이 쪽의 통증이 대표적입니다. 디스크나 다른 통증과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네, 두 질환 모두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후관절 증후군에는 허리 통증이 기상기에 심했다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완화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으면 완화되지만 뒤를 젖혔을 때 증상이 악화됩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으면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후관절 증후군에서도 디스크의 방사통처럼 다리가 저리고 아플 수가 있겠지만 무릎 밑으로는 방사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간절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요.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여기 허리와 관절, 여기 앞쪽 고관절에 나타나는 요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조금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허리 디스크는? 그죠. 허리 디스크가 더 아파요.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는 뒤에도 나올 테지만 계속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요. 계속 악화가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척추 후관절 증후군은 잠시 동안 조금 아팠다가 좀 활동하면 괜찮아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요거에 대해서 알 건데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아실게요. 오, 여기 인터넷이 안 되지? 잠시만요. 인터넷을 켜놨었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 조금 아실 거예요. 동영상 짧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실게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척추관 협착증하고 허리 디스크는 전혀 다른 점입니다. 척추 한쪽에는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척추관 주위에 인대나 뼈가 두터워져서 신경근이나 척추를 압박할 때 발생하는 것을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통하고 다리가 둔하게 묵직하게 계속 아픈 게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제가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도 통증이 근데 이게 엄청 아팠어요. 이게 펴지도 못하겠고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통증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천하장사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피해갈 수가 없죠. 나이가 드셨습니다. 잠깐 끊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요. 대개 50대 이후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인대가 두꺼워졌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건 선생님도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그런 인대나 근육들이 조금 두꺼워지고 신경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되셨나요? 네.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는 그 이제 뼈의 안에 있는 인대나 그게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협착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허리 디스크와 단순 통증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실 건데요. 허리 디스크가 주된 영상이니까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스크와 그냥 허리 통증을 봤을 때 딱 한 가지면 이게 디스크가 아니라를 판명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고 이건 보통 알고 계신 상식이죠? 안 저리면 요거는 허리 근육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 맞고 네. 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고요. 자, 근육통은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병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육이 쉬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근육통이. 풀리면은 근데 어떤 날은 운동하고 난 다음에 자고 난 다음에 더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영자가 있는데 자, 대개의 경우는 근육통을 아침에 일어나면 편해져요. 근육이 쉬었으니까. 네. 근데 허리 디스크는 아침에 더 아프요. 눈 뜨고 나면은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든 게 디스크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의자에 앉아있으면 근육은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자에 앉아있으면 근육통은 통증이 별로 안 심해지는데 디스크는 앉으면 뭔가 더 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하고 뭔가 짖는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면 앉으면 뼈 아파가 더 눌러주니까. 누르니까 디스크가 더 나오는 거예요. 또 똑바로 앉으면 되는데 대개는 구부정하게 앉거든요. 그러면은 구부정하게 앉으면 뼈가 더 눌려요. 그래서 디스크가 악화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아파가지고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겨우 핀 다음에 걸으면 괜찮아요. 이런 거 디스크. 왜냐면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 더 굽혀요. 그죠? 네. 허리를 굽힐 때 아프다는 것은 디스크의 특징이고요. 반면 근육통은 제낄 때 아파요. 허리를 이렇게 제낄 때 아프고 숙이면 아프거든요. 네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설명하신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땡기는 증상은 디스크의 특징 중 한 가지예요. 근데 그 하나가 있다라 가지고 할 수 없지만 대개는 동반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네.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과 또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뭐지? 그래서 요 고관절 증후군 여기는 조금 고관절 앞쪽을 고관절을 뜻하는 거고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우리 척추에 있는 인대나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신경을 눌러가지고 생기는 병이고
허리 디스크는 뒤로 젖힐 때 뭐였죠? 아프다. 아픈데 뒤로 젖힐 때는 근육통이 특징이고 허리를 굽혔을 때 허리 디스크가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다. 이렇게 세 가지 주로 된 원인과 질병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지만 이해는 되셨죠? 네. 그렇지만 아프다고 해서 참으시면 우리는 의사가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프시면 어딜 가셔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고 우리 중심의 몸인 허리는 꼭 지켜야 해요. 다리도 지켜야 되지만 허리 쪽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그게 나의 허리는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1번부터 10번까지 읽어보시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네. 자, 해당이 없으면 허리 나이가 젊어요. 근데 만약 체크 사항이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 다 걸린다. 그러면은 51세에서 70세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냥 내가 체크 사항이니까 혹시나 중간 한 5개 이상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허리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상 속에서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실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서 안내사항을 드렸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의자에서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밀착하고 가슴과 허리는 편 상태에서 다리는 꼴까요? 안 꼴까요? 안 꼴다. 네, 꼴지 말라고 그래서 밴드를 제가 고정을 시켜놨죠. 자, 걸레질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허리로 필 수 있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무정하게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끌 수 있는 마대질 그런 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굽이 높으신 거 안 신으시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허리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허리에 많이 갑자기 무리를 주면은 삐끗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누우신 상태에서 스트레칭 하시고 일어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옮길 때 어떻게 하세요? 의자를 의자를 이렇게 슥슥 주세요. 굴려갖고 의자. 그거 좋은 방법이다, 어머니. 굴려갖고 의자. 그런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물건 들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무릎을 구부리고 무거운 물건과 가까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스쿼트 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제가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꾸준한 식사와 신체 활동을 하시나요? 네. 오, 대단하세요. 꾸준하게 하시면은 허리에 강한 근육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운동을 해야겠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준비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이나 스쿼트를 할 건데요. 자, 발목에 더 강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발목에 걸으세요. 근데 강도를 높이고 싶지 않고 그냥 난 평균적으로 할래. 그럴 건 무릎 쪽에 거시면 돼요. 자, 일어나 보실게요. 자, 다 같이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은요, 옆으로 배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배처럼. 자, 옆으로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갈 거예요. 뭐라고요? 그 동동이가 안 됐네.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5번. 오케이? 네.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5번.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 쉽죠? 네. 근데 저희가 오늘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자, 빠르게 3번, 5번씩 갈게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네. 자, 3번씩 이동하는데 그거 5번 갈 거예요. 자, 준비.
노래를 들어야겠다. 네. 자, 준비. 자, 살짝 구부리고. 자, 3번씩 합니다. 시작해요. 하나, 둘, 셋. 기다리고. 하나, 둘, 셋. 기다리고. 하나, 둘, 셋. 기다리고. 하나, 둘, 셋. 자, 3번 더 가요.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자, 조금씩만 뛰어볼까? 네. 뛸게요. 조금 뛰어볼게요. 시작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2번 더.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앉으실게요. 괜찮아요? 네. 재밌죠? 안경 벗어야겠다. 쉽죠? 네. 자, 강도가 조금 높이고 싶으면 발목에다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냥 강도 안 높이겠다 그럼 무릎에다 대시고. 자,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집에 가서는 옆으로 10번. 옆으로 10번. 아셨죠? 네. 발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발목은 너무 웃긴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스쿼트를 진행할 거예요. 스쿼트는 무릎에 될게요. 무릎에. 자, 일어나 보실게요. 자, 고무줄이 두 발을 묶었다 보니까 스쿼트를 하실 때, 자, 여기 보세요. 주의사항. 무릎이 안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그걸 유지하고 벌리면서 아래로 내려가세요. 자, 밴드를 무릎 위에다가. 자, 밴드를 묶었기 때문에 무릎이 어떻게 된다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안으로 들어가면 고관절이 다쳐요. 반드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요. 아셨죠?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자, 갑니다.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일어나고, 둘, 일어나고, 셋, 일어나고, 넷, 일어나고, 다섯, 일어나고, 여섯, 일어나고, 일곱, 일어나고, 여덟, 일어나고, 아홉, 일어나고. 자, 마지막 열, 일어나고. 오케이. 혹시 쉬우세요? 네. 자, 그럼 조금 속도를 높여서 15개 갑니다. 준비. 해보자. 시작. 하나, 올라오고, 둘, 올라오고, 셋, 올라오고, 넷, 올라오고, 다섯, 올라오고, 여섯, 올라오고, 일곱, 올라오고, 여덟, 올라오고, 아홉, 올라오고, 열. 오케이. 괜찮으세요? 자,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조금 더 빨리 갑니다. 20개 갑니다. 할 수 있어. 자, 시작. 하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도 하나, 다 같이, 둘, 셋, 다 같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만 해보면 40개 있어요. 40개. 자, 앉아보실게요. 좀 다리에 조금 힘이 생겼어요? 네. 하실 때 혹시 배에 힘 주셨나요? 네. 그럼 배에 힘이 생기면 여기 허리에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실 때도 배에 힘 주시면서 허리 근육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앉으신 상태에서요. 발 가지세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걸터 앉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엉덩이만 걸터요. 자, 지금 밴드는 없지만 발을 쭉, 쭉. 좋아요. 벌릴 수 있으면 쭉. 자, 이때 복부에는 힘을 주세요. 복부에는 힘. 자, 다시 갈게요. 너무 센 거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자, 부자. 자, 초록색이 제일 약한 거예요. 노란색은 오늘의 가장 센 거. 자, 가볼게요. 자, 10개 갑니다. 준비. 자, 엉덩이만 벌써 앉으셨어요? 팔을 피셨고, 복부에는 힘. 다시 하나, 둘, 셋. 힘. 하나, 둘, 셋. 힘. 자, 다리 벌리기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등을 대고 다리 들어볼까요? 다리 들어요. 등을 잡고. 자, 다리 벌리기 7개. 다리 양팔 벌리기. 자, 여기 잡고. 자, 7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10개 갑니다. 10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좀 쉬세요. 자, 15개 갈 수 있죠? 네. 오케이. 좀 다리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무릎 밑에다가 하세요. 하나가 무릎 밑에다 하니까. 자, 바로 갈게요. 30초 준 것 같아. 에? 자, 15개 할 수 있죠? 네. 하고 맛있는 점심 먹어요. 준비. 자, 마지막에 15개 힘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들죠? 네. 집에 가서도 이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자, 다리가 아프죠? 네. 자, 이거 있으면 다리를 걸어볼게요. 스트레칭 할 거야, 스트레칭. 해보세요. 한쪽 다리에 앞쪽 풀어야 되고, 한쪽 다리를 쭉 당기세요. 이렇게. 이렇게. 발을 내 쪽으로 당기세요. 당겨주세요. 당겨주세요. 발을 올릴 수 있으면 당겨주세요. 이렇게 좀. 너무 안 벌리셔도 돼요. 발 스트레칭. 발끝이 나를 향하게. 그러면 허벅지 터질 거예요. 쭉. 자, 반대로. 이렇게 루프 밴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허리를 쓰는 운동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더 크게 소리 들려주세요. 좋았어요.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운동을 하고, 네 가지 운동 중에 3가지는 근력 운동하고 하나 스트레칭 했어요. 지금 이렇게 발 걸어서 허벅지 늘리는 느낌 나셨나요? 네. 이렇게 허벅지 늘리면 허리까지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루프 밴드를 활용을 해보고, 자, 그래서 유산소는 조금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앉아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밴드는 내려놓고. 자, 노래에 맞춰서 진행해 볼게요. 암호를 파생합니다. 앉아서. 자, 엉덩이만 벌판 주세요. 자, 어깨. 어깨 돌려요. 시작.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아, 다들 나비가. 둘, 셋, 넷, 반대. 하나, 둘, 셋. 자, 크게. 하나, 둘, 셋. 앞으로.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뒤로. 하나, 둘, 셋. 앞에. 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갈 거야. 준비 하나, 네 번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계속, 계속. 하나, 둘, 셋. 다리 벌리는 힘을 줘.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하나, 계속. 하네요. 자, 못 돌려요. 둘, 셋, 반대. 하나, 둘, 셋, 넷. 자, 손 펴 벌려서 접으세요. 접으세요. 손 이렇게 꺾고 있어요. 네, 반대. 이거. 그렇지. 그렇지. 자, 손을 이렇게 끼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반대. 쭉. 쭉. 자, 다시 반대. 그렇죠. 다들 무용하시네. 오케이. 자, 빠르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다들 일어나 보실까요? 자, 뛸 거예요. 뛰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계속. 하나, 둘, 찔러. 찔러. 자, 걸어요. 걸어. 힘차게 걸어. 아,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걸어. 자, 앞으로. 자, 오른쪽. 하나. 후! 왼쪽. 후! 한 번 더. 하나. 둘. 반대. 자, 앞에 보세요. 앞에. 자, 뛰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뛰어. 아무리 바퀴. 자, 같이. 아유, 힘들어. 아유, 무거워. 자, 몸이 어떠세요? 좋아요. 자, 요거 잘 안 되시던데. 한번 제가, 자, 손바닥을 위로. 그래서 한쪽을 뒤집어요. 뒤집어.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깨가 유연하지가 않아서 그래. 뒤집어. 자, 반대로. 뒤집어. 자, 빠르게 갈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빠르게. 한 번씩. 하나. 이것도 집에 가서 어깨 운동하세요. 네. 감사합니다.